자, 계산 문제 11 학습 6회입니다. 여기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할 건데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쪼갠 다음에 요거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는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자, 먼저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이때는 100원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100원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내가 계수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3년 후에 133.1원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이때는 133.1원에다가 요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로 하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년 말에 30원씩 불입하기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4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세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원씩 적금에 가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30원을 연금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 연금이라 하는데 30원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있죠?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공식을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 써먹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이랍니다. 그럼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적금 불이백은 아는데, 적금 찾을 돈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적금 찾을 돈은 아는데, 적금 불이백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자를 붙인 게 800원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800원에다가 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뒤집어 놓은 것을 감채기금 계수라는 겁니다.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돼요. 이번에 두 가지만 남았네요. 어떤 정년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시점에 한꺼번에 받으려면 얼마인가? 요때 있죠? 요때는 이 40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지금 일시불로 받을 돈이 나옵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적금을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200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몰라요? 퇴직연금으로 받을 돈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으로 받을 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거나 여기다 이자를 쏙 빼낸 게 2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200원에다가 200원 곱하기 요거 연금의 현가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 있죠? 현재가치 계수를 뒤집어 놓은 것을 저당상수다 해줍니다. 저당상수. 특히 여기서는 저당상수는 예를 들어 2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돈에는 원금도 이자도 포함해서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을 계산할 때는 빌린 돈에다 뭘 곱하면 된다고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만기로 5천만 원을 만들려고 한다. 매년 불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불입해야 될 돈이 얼마냐? 그러면 5천만 원에다 뭘 곱하면 돼요? 5천만 원에다가 감채기금 계수 곱하면 되죠?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채기금 계수가 안 나와있죠? 이거 역수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입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뒤집어 놓은 게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뒤집어 놓은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요것도 마찬가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연금의 내가 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를 감채기금 계수. 감채기금 계수를 뒤집어 놓은 게 뭐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5천만 원 곱하기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연금의 내가 계수분의 1,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는 나와 있죠? 6.11 나와 있네요. 6.11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818만 3,306원 나올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1번 풀었고 2번 보시면 현재 6,140만 원의 부동산을 만 원의 부동산을 전액 은행 대출금으로 구입했답니다. 제주도 좋네요. 전액을 다 대출금으로 빌렸으니까 이자율 10% 원리금 준등 상환으로 10년간 매년 일정액씩 지불하기로 했답니다. 매년 얼마씩 지불해야 되나? 그러니까 2번은 6,140만 원을 빌렸다는 얘기죠. 전액을. 그럼 여기다 매기 갚을 원리금 준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당 상수가 밑에 박스에 보니까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이때는 6,140만 원 곱하기 저당 상수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네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주어져 있죠? 6.144 주어져 있네요. 6.144. 그러면 6,140만 원 나누기 6.144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999만 3,489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가불병 세 사람이 향후 10년 후에 30억 원을 투자해갖고 10년 후에 그 30억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 매년 공평하게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은행에 저축하려고 하는데 각 투자자는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3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냐. 그러면 자 30만 원, 3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30억 원 곱하기 뭘 곱하면 돼요? 매기 불입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되죠.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는 나와 있죠? 0.06 나와 있네요. 그러면 0.0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은 매기 불입할 돈이 나옵니다. 얼마냐면 1억 8천만 원 나오네요. 1억 8천만 원. 근데 요거는 매기 3명이 모아서 이제 불입할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사람당 불입할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3으로 나눠야 되겠죠? 3명으로. 그러면 얼마가 된다고요? 그 6천만 원씩 불입하면 되겠네요. 6천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 정답은 6천만 원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대출금리 10% 15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을 때 5년 경과 후 잔금 비율은 얼마인가? 항상 이렇게 만 원을 빌렸을 때, 자,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뭘 곱하면 된다고요? 저당상수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면 3,150원 나올 겁니다.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3,150원, 3,150원. 근데 요거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자 쏙 빼는 게 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잔금 비율은 원금 중에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1년이 지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3,155원에다가 이자를 쏙 빼내니까 자, 연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됩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기간은요 4년짜리. 그러니까 여기다가 3,150원에다가 이자 쏙 빼는 게 만 원이죠. 이게 원금이라는 얘기죠. 그럼 1년이 지났다 쳐볼게요. 1년이 지나면 요거는 갚았죠. 그러면 요것만 남아 있네요. 그러면 요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3,150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현재가치계수를 쏙 곱하면 요 시점에 남아있는 잔금액이 나오죠. 기간은 3년짜리. 그러니까 결국은 잔금 비율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요랑 약분이 되니까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이렇게 해도 잔금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요겁니다. 자, 대출금리 10%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0%이고 15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을 경우에 5년이 경과한 후에 잔금 비율은 얼마인가? 그러면 어쨌거나 자, 15년짜리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 계수는 얼마라고요? 그 7.6으로 되어 있죠. 7.6. 그다음에 5년이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10년이죠. 10년짜리 연금의 현가 계수는 6.1이죠. 이렇게 계산해도 잔금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해도 잔금 비율이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엔 5번 볼게요. 투자자 값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는데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상당히 그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공식을 암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하기로 했죠. 여기도 3천만 원, 여기도 3천만 원, 여기도 3천만 원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3년 후에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그 얘기인데,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3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내가 개수로 곱해주면 됩니다. 공식을 저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식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 요거는 R분의, R이 이자율이 10%라고 했죠? 0.1분의 1 플러스 0.1에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곱해도 되는데, 공식은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경우는 직접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불입하자마자 받는 돈이니까 이자가 안 붙겠네요. 3천만 원. 얘는 1년 치자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 0.1 해주면 되죠. 그러면 3천만 원 앞으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0.1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1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1십을. 얘는 2년 치자를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3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9,930만 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식을 알고 있으면 뭐 곱해도 되지만 또 힘들다 그러면 하나하나 1십이라고. 하나하나 아까 1십을 있죠? 하나하나 1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1년 있다 찾는 돈, 얘는 2년 있다 찾는 돈. 이렇게 해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복리표를 이용하여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하였다. 틀린 것을 찾아내라. 그 얘기죠? 틀린 것을 찾아내면 1번 볼게요. 1,000만 원의 5년 후의 미래 가치는 1,000만 원의 5년 후의 미래 가치는 첫 번째. 자, 1,000만 원 곱하기 5년 후의 미래 가치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되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5년짜리 내가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5년짜리 미래가치 계수가 이거 전부 다 기간 5년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1.61 돼 있죠? 1.6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번 맞네요. 2번 보겠습니다. 퇴직하는 교직원이 매년 1,000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일시불로 바꾸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게 있는데 요거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인가? 요거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어디 있어요? 3.79로 되어 있네요. 3.79. 요게 틀렸네요. 3.79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얼마 6.1로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년 100만 원을 불입할 경우에 5년 후에 도달되는 금액은 매년 100만 원씩 적금에 가입했을 때 5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매년.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는 어디가 있어요? 6.1로 되어 있네요. 6.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4번 볼게요. 4번 1,000만 원을 저당대출 받은 후에 5년간 10%로 상환할 경우에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저당 상수 찾아야 되겠네요. 저당 상수 0.26으로 되어 있죠? 2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맞네요.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5년 후에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감채기금 계수는 찾아야 되겠네요. 0.16으로 되어 있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가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를 풀 줄 안다면 완벽히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할인 현금 수준 적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